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저희가 2주차 1강에서 이제 정보 정리 및 보고서 자동화라고 하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1강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뭔가의 보고서를 만들던가 맞춤형, 어,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챗GPT 활용 상황 보고서 만들기라고 하는 챕터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황 보고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냐면은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도 확인했듯이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특정한 요구사항들을 주지 않고 GPT야 이거 해줘 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GPT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얘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GPT 쓸만하지 못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컴퓨터는 정확하게 내가 한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한 정답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의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질문한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업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내가 알맞은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상황 보고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군사 상황 보고서의 기본 구성 요소랑 작성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볼 거고요.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챗 GPT를 저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뭐 해줘 이런 식으로 사용해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저 챗 GPT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뭔가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보고서 작성 도구의 실제 사용 방법을 한번 습득을 해볼 거고, 그리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번 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실무자별, 즉 요구사항별, 우리가 보고서 생성 방법을 학습하면서 실무 적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번 강의의 정확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수작업 보고서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전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항상 어시스트예요. 도움을 주는 친구. 그래서 효율성과 일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예 이거 해줘라고 한 다음에 검토도 안 하고 그거를 갖다 준다는 그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업무를 조금 더 도와주는 하나의 어시스턴스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군사 상황 보고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저희랑 요구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황 개요가 발생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해당 발생한 사건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전력 현황 인원, 장비 상태, 피해 규모, 대응 조치, 즉시 조치, 이런 듯이 저희가 군사 상황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다 국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각 직무별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도 그 본인들의 직무에 맞춰서 한번 내 보고서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거는 그냥 군사 상황에 대한 보고서인데 나는 행정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구성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이 해당하는 요구에서 어떤 거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GPT에 넘기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GPT 수업을 요약 해보고 그 다음에 생성해보고 그 다음에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누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작성해놓은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핵심 키워드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적용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보고서는 저희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어떤 걸 잡을 거냐면은 신속성과 정확성, 마지막으로 일괄성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한번 잡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상황 발생 후에 최단 시간 내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거짓 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 즉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것도 있을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것들을 얼마나 분석을 했는가 혹은 이상치나 결측치가 있는가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전달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부대 특성상 일괄적인 표준화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있던 형식을 바탕으로 혹은 문체를 바탕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 그렇게 알맞게 GPT는 답변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동화를 했을 때 이 챕터는 여러분들 전에도 보긴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은 자동화의 장점이란 우리가 속도랑 그리고 맞춤화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초단위의 속도 처리를 위해서 이제 복잡한 상황 정보를 변환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에 맞춰서 지휘관용, 실무자용, 수신자별 맞춤형 생성과 보고서를 우리가 초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플로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군부대 특성상 이 처한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폐쇄된 곳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웹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처한 근무지의 상황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GPT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망, 즉 폐쇄망에서 돌아가게 하는가 즉 자료가 외부적으로 떠나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표적인 LLM 모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녀석들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상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이것들은 경쟁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GPT 5.0, 5.1, 5.2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렇다는 것은 클로드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회사가 소유한 LLM 모델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버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버전들을 한꺼번에 지표로서 보여주는 웹사이트라던가 통계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GPT 모델, 클로드 모델, 제미나이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연산 처리 속도라던가 데이터 보유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한테 딱 맞는 것들을 콕 집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 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GPT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새롭게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프리 트레인드, 말 그대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주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지금 요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데이터들을 우리가 최대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AI에 대한 모델, 성능 혹은 정확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수많은 데이터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 사진이라던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PDF 파일 혹은 한글 파일 같은 것들을 질문하기 전에 첨부를 하고 이 파일을 학습한 다음에 이 파일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미 질문을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낸 파일을 GPT가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변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개발 쪽에 특화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해요. 개발 쪽.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대한 강조는 제가 저번 차수부터 꾸준하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GPT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를 한번 조금 이따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미리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GPT 메인 화면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상세바가 있을 거고 여기에 질문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쓰고 있다면은 몰라도 무료 버전을 쓰고 있을 때 계속 하나의 페이지에서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하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하는 것은 이제 같은 맥락상의 질문이라면은 답변의 퀄리티가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과일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갑자기 국방 관련 데이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에 해당하는 문맥이 이렇게 가다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문맥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내가 다시 한번 과일이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 여기에서의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데이터들이 중복적으로 다시 등장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새로운 채팅을 만들어서 문맥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채팅창을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토큰화라고 해서 토큰.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마다 이 토큰들이 차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10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할 때마다 토큰이 이렇게 감축돼요. 그리고 이게 0에 다다르면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이 답변을 너무 자주 하게끔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학습을 시켜둔 다음에 한 번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GPT는 문서 요약, 보고서 자동화, 상황 판단 및 브리핑 지원,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생성.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확인했듯이 이 테스트 데이터를 엑셀 표 형식으로 바꿔달라 혹은 CSV 파일을 생성해달라, TXT 파일을 생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일화를 시키던가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게도 LLM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다국어, 즉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언어. 그래서 한국말뿐만 아니라 본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작전 요약, 위치, 인원 변동, 송실 정보 이런 것들을 요약하는 실제 사례와 지휘관 브리핑 초안, 저희는 아까 요약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죠. 그리고 훈련 평가 요약, AI 협업, 자동 보고 체계 구축 등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부망, 폐쇄망이라고 하면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건 항상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습을 통해서. 이번에는 다양한 파일들의 형식을 한 군데로 모은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점검 퀴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환을 충분하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냐? 제가 아까 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여기가 채팅 화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채팅을 이 화면에서만 쭉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채팅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혹은 내가 아카이빙을 하고 싶다. 즉 한 군데에서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대화를 저장해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 프로젝트. 그러면은 여기는 군사작전과 관련된 질문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생성형 AI 모델들은 문맥 유지가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상황 보고,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제작, 초안까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비정형 데이터, 즉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상황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저희가 수치 데이터만 차트를 그릴 수 있고 수치 데이터만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형화된 차트로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냐가 어찌 보면 하나의 파이프라인, 즉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PDF 보고서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는 초안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시 로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비정형 데이터예요. 딱 정해진 표의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어떠한 형상이 크게 없어요. 뭔가 일반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 GPT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하나의 채팅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 공간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보낸 질문을 토대로 문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 로그 데이터를 한번 아무런 질문 없이 보내기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장기적으로 기억해두는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루, 이틀, 3일 이 3일에 걸쳐서 뭔가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를 유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첫날에 한 게 두 번째 날에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습을 통해서 이 채팅방은 없앨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비정형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얘가 기억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저는 작전 장교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RIOF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항상 이 양식을 맞춰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역할, 입력값, 그리고 너가 나한테 답변해야 되는 출력값, 그 다음에 답변 시에 나한테 보여줘야 될 형식. 이게 정말 유명한 RIOF 방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질문을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포맷을 딱 지정을 해두니까 이 포맷을 바탕으로 그대로 답변을 해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이것만 봤을 때 원래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로서 비정형 데이터였는데 생각보다 뭔가 로그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문장으로서. 그러면은 점점 비정형 데이터가 형식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얼추 표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저 로그를 데이터 시각화용 표로 한번 표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뭔가를 원한다. 이렇게 답변하라. RIOF 양식을 충분히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위쪽에서만 봤을 때 얘는 어떠한 표 형식이 아닌 하나의 비정형 데이터였는데, 이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점 정형화된 데이터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형화된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제 표 형태로도 출력할 수 있고, 표로 출력했다 혹은 이 숫자 데이터로 우리가 뽑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컬럼별로, 활동 강도별로 차트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나왔으니까 차트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아이디어 3개를 제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프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시간대별 활동 강도 이걸로 할게요. 자, 그래프 생성용 프롬프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이렇게 문맥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베이스 64라고 하는 게 이게 사진 파일을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냥 베이스 64라고 하는 거를 빼고 이미지 형태로 한번 출력해 봐라 라고 한번 변경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도 여러분들 베이스 64를 바꿔주는 사이트에 가면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출력하라 라고만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원래는 이 문자열, 베이스 64라고 하는 문자열이 실제로는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불합이나 최종 초안, 요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직접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습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했던 게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상황 보고서에 대한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GPT 활용 실습도 해봤고, 이 자동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해진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각화랑 데이터 분석을 연결한 배포는 없지만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축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프롬프트를 이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퀄리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습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 프롬프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GPT랑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보는 형식으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반복 행정, 자동화 실습을 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